넌 뭐 달라고 했니? 없어요. 안 그래도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아들은 전화를 걸어와 파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파혼이라니. 결혼 준비하다 보면 별것 아닌 걸로 싸울 수 있는 거야. 지 혼수는 2천만 원 해오면서 집도 공동명의의 월급을 전부 맡기고 용돈만 받으라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께 건물을 받아오래요. 차라리 건물 하나 사서 자기 엄마랑 언니랑 한 건물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뭐 재벌인 줄 아냐고 했더니 대출 받아서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하더군요. 어머니, 그런 애랑은 결혼 못해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은미자 여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당시 이름난 만석군이었고 그 덕에 그녀는 경제적 감각과 수완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녀를 보고 돈에 천성이 있는 아이라며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뛰어노는데 열중할 때 은미자 여사는 자신의 생각을 굳혔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시장에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배우는 세상에 이치가 더 가치가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시간은 그녀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 사람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 또 거래 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태도를 보며 그녀는 삶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던 상인들의 눈빛과 성실함, 그들만의 생계 방식을 보면서 그녀는 돈의 가치와 단순히 돈만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이익도 소중하게 여기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고 그 모습을 보며 은미자 여사는 자연스레 알뜰함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게에 들르는 다양한 손님들과 그들이 지닌 삶의 이야기들, 돈과 물건이 오고 가는 사이사이에 담긴 관계의 소중함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은미자 여사는 그곳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세상의 이치를 익혀갔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시장에서의 경험은 은미자 여사가 후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준이 되었고 지금의 그녀를 만든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은미자 여사는 슬슬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과 사람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던 그녀는 단순히 남들처럼 대학을 가는 대신 사업을 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배운 소중한 가치들. 그녀에게는 이미 사업에 대한 감각과 열정이 싹 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딸의 성취를 기대하며 그녀가 대학에 진학해 좋은 기회를 잡길 바랐습니다.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형편도 되어 있었기에 그녀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레 부모님 앞에 앉아 솔직한 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에는 가지 않을래요. 대신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대학에 가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벌며 배우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딸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미자가 그토록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은미자의 결심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실제로 벌면서 사회에서 부딪혀보고 싶어요. 대학보다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결국 딸의 완강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정이 은미자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직감하면서도 그녀가 원하는 길을 걸어보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은미자는 기대에 부푼 채 대학 대신 사회로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회에 던져진 그녀는 이내 여러 경험을 통해 세상의 냉혹함과 기회를 동시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직접 사람들을 상대하고 거래를 이끌어가며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20살이 되자마자 부모님과의 약속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었기에 시장에서 닥치는 대로 여러 일을 하며 경험과 돈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와 물건 나르기 같은 단순한 일부터 손님 응대나 물건 정리 등 작은 일이지만 하나하나 충실하게 해내며 돈의 가치를 몸소 익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보아왔던 시장이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몸을 부딪히며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세상의 규칙을 배웠고 그 속에서 더 깊은 배움을 얻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그녀는 철저히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목돈을 마련하게 되자 그녀는 오랜 꿈이었던 자신의 가게를 열기 위해 시장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액세서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액세서리 가게는 그녀의 감각과 수완 덕에 조금씩 손님들의 발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책정부터 손님 맞이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시장에서 배운 지혜를 활용해 장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을 보며 상품을 골라내고 계절에 맞는 진열을 고민하면서 그녀는 매일 새로운 성장과 성취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은미자 여사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결실도 컸습니다. 시장에서의 작은 가게가 점차 번창했고 조금씩 그녀의 재산도 불어갔습니다. 이 무렵 은미자 여사는 장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과 안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웠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그녀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서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열정과 수완을 존경하며 아낌없이 응원해 주었고 그녀는 남편의 격려에 힘입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을 즐기는 여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미자 여사는 자신이 선택한 삶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그 감사함은 더 큰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장사가 번창하면서 두 사람은 또래 동년배들보다 제법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는 둘이 함께 힘을 모아 성취한 결과였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사회 초년생 때의 꿈을 뛰어넘어 안정된 삶을 꾸리게 되었고 마음의 여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미자 여사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 나갔고 그녀의 곁에 있는 남편과 함께 이룬 그 성공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부심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액세서리 장사를 디딤돌 삼아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외에 펜션 3곳과 카페 하나, 그리고 기존의 식당까지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최근에서야 조금씩 경험하게 된 그녀는 아끼다 죽으면 뭐하나? 라는 생각에 자신이 정해둔 정도만 모으면 쓰고 즐기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친구를 갑작스레 떠나보낸 경험이 그녀로 하여금 삶을 더 즐기며 살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은 백화점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며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펜션 일은 관리인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고, 카페는 정산 시간에만 들리면 되었으니, 이제는 식당 일만 약간 돕고 손님들을 살피는 정도라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미리 정해두었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쓰고 죽을 만큼만 쓰고 떠나면 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녀에게는 딸과 아들 하나씩 2명의 자식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그녀가 힘들까봐 설거지며 빨래, 청소까지 도맡아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죠. 그녀는 어린아이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못하게 하려 했지만 어느새 아이는 집안일을 다 해놓고 학교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철이 든 딸아이가 고맙고도 속상해 혼내며 울기도 했던 그녀는 딸아이가 엄마, 나 숙제도 다 하고 재미있어서 하는 거니까 울지 마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줄 때 그 작은 아이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딸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늘 기대 이상을 해내어 감사한 아이였죠.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던 아들은 어릴 적부터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고 그런 아들을 딸아이가 챙겨주느라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잘해주던 딸이었기에 남매 간에도 큰 다툼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습니다. 아들 또한 공부를 잘했습니다. 딸아이 덕에 숙제도 잘 챙기게 되어 더욱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와 남편을 조금 어려워하는 듯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더 열심히 돈을 벌며 이들 가족을 잘 살게 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유학까지 가며 점차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림에 소질 있던 딸은 디자인을 전공해 디자인 스쿨에 다녀왔고 아들은 호주로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20대에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나선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바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자주 들리지 못했지만 그저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은 것만으로도 그녀는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30대가 되었고 각각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4년 전 결혼했는데 당시 그녀는 사위될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반대했었습니다. 사실 유학까지 다녀온 딸에게 어울리는 사위감을 바랐던 것이 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집안 자식의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데려온 신랑감은 어머니도 안 계신 홀아버지와 살며 직업도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딸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서 작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반대하며 병상에 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학교도 좋은데 나왔고. 지금은 작은 장사를 하고 있지만 곧 백종원 아저씨처럼 될 거예요, 엄마. 나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하기 싫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녀의 속은 더 문드러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뜻을 거스른 적 없는 딸이 눈물을 보이며 사정하니 그녀도 속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녀는 딸을 설득하며 어이구, 이 맹추야 어릴 적부터 착하기만 하더니 결혼도 왜 그렇게 처지는 집을 택하니? 엄마는 너 고생할 것 뻔히 아니까 허락 못 해줘.
제발 이번에도 내가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며 애써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호하게 그럼 나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딸아이는 결국 방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취하는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으며 사흘간 식사도 거른 채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은미자 여사는 이러다 아이를 망치겠다는 생각에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온 남자는 은미자 여사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가 무능력해 보이겠지만 5년 안에 프랜차이즈를 3곳 이상 오픈해서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에 은미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업한다고 집에 돈 축 내지는 말게나. 우리 딸 돈으로 고생하는 모습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행여 우리 재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면 애당초 그런 꿈은 꾸지도 마. 우리는 다 쓰고 죽을 생각이고 혹 다 쓰지 못해도 남는 건 사회에 기부하고 갈 거니까. 그러자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위가 서글서글 웃으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를 때 비로소 그녀는 그를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친근감이었고 숫기가 없는 아들 대신 사위의 친근한 모습이 싫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미자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그녀도 장사하는 동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척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위를 믿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진한 딸이 타지에서 외로움에 얽힌 인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허락한 이상 이제 사위도 자신의 사람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결혼 준비 때부터 결혼 후 지금까지도 틈틈이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고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해 어머니, 오늘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거나 어머니,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나물 무침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한 그릇만 남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애교를 부리며 은미자 여사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런 만남은 지금도 이어져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2주에 한 번 정도 사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딸아이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와서는 식당 일을 돕고 은미자 여사를 카페로 태워다 주며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보다도 통화를 자주 하고 아들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식당 이모들은 은미자 여사를 보고 사위복이 타고났다며 칭찬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미자 여사는 내심 감사했습니다. 반대했던 결혼 때문에 사위가 섭섭해하며 멀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녀에게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다 있는데 저만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계시기만 하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다 말하고 밥도 매일 집에서만 먹을 건데요. 엄마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언젠가 새엄마가 생기거나 결혼해서 장모님이 생기면 진짜 매일 가서 엄마한테 못한 거 다 해야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잘 받아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진짜 호강시켜 드릴게요. 사위는 붉어진 눈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미자 여사는 가슴이 뭉클해져 사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가 많았을 사위를 떠올리며 은미자 여사는 괜스레 자신이 건드려서 아팠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위가 오면
더욱 정성스럽게 반찬을 차려주었고 사위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하며 우걱우걱 잘 먹는 모습을 보여 은미자 여사를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웃으며 저렇게 좋아할 거면서 반대는 왜 했대? 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또한 사위를 아끼는 마음이 생긴 듯 쉬는 날이면 사위를 불러 함께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사위는 그럴 때마다 쏜살같이 달려와서 아버님, 오늘은 제가 먼저 잡을 겁니다. 하고 까불었고 둘의 모습에 은미자 여사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사위가 하는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사위는 무슨 사업부를 만들어 브랜드화하려 한다며 포부를 밝히곤 했습니다. 은미자 여사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씩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어느 날 은미자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우리 보리밥집도 체인점으로 만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덜 힘들게 해드릴게요. 은미자 여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흐뭇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재벌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딸아이의 결혼 후 3년이 지난 1년 전쯤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사귀어왔고 교환학생 시절도 함께 기다려준 사이여서 오래 알고 지낸 아이였습니다. 집안 형편도 자식들에게 퍼줄 정도는 아니지만 의지할 수 있을 정도라 그저 우리가 조금 더 보태주면 된다고 생각해 큰 이견 없이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날짜를 잡고 보니 집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은미자 여사와 남편은 아들 직장 근처에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려 했는데 며느리 쪽에서 친정 근처에 35평 아파트를 매매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면 친정에 맡기고 본인도 일을 하고 싶다며 조건을 제시했고 두 매물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은미자 여사는 그러자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꾸민비니 예물이니 하는 요구가 늘어났고 예단 얘기는 쏙 빠져 있어 그녀는 조금 괘씸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넌 뭐 달라고 했니? 그러자 아들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안 그래도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아들은 전화를 걸어와 파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자신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며 씩씩거렸습니다. 은미자 여사는 놀라며 말렸습니다.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파혼이라니. 결혼 준비하다 보면 별것 아닌 걸로 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지 혼수는 2천만 원 해오면서 집도 공동명의의 월급을 전부 맡기고 용돈만 받으라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께 건물을 받아오래요. 차라리 건물 하나 사서 자기 엄마랑 언니랑 한 건물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뭐 재벌인 줄 아냐고 했더니 대출 받아서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하더군요. 어머니, 그런 애랑은 결혼 못해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미자 여사는 젊은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질 수 있는 일이라 여겼지만 내심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잘 꾸미고 예쁘긴 했지만 결혼하면서 한 몫을 챙기려는 듯한 모습은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래, 결심한 거면 잘 이겨내봐라. 어쩌겠니? 서로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들이 혹 기가 죽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 될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는 부족하진 않았지만 넉넉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여유 있는 집으로 시집 오려니 괜히 욕심이 났나 봐요. 괜히 생전 안 그러다가 욕심을 내다 보니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어머니 용서해 주시고 성주한테 이야기 좀 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예비 며느리의 사정을 들어주고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간 건 얘기할게. 하지만 한번 틀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성주가 많이 속상했나 보더라.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아이라 장사하듯 요구하는 걸 보고 놀랐을 거야. 아이를 돌려보낸 후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까지 꿇었겠니. 다시 잘 이야기 나눠보렴. 다시 이어질 것 같으면 그러고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정리해라.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녀는 결혼까지 생각한 연인이었기에 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랐습니다. 사위의 경우를 떠올리면 그녀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지금처럼 지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더 신중하길 바랐습니다. 다음 주말 아들과 그 아이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미자 여사는 묻었습니다. 그래. 서로 잘 이야기했니? 그 아이는 생긋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표정이 밝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혹시나 싶어 테스트했더니 임신이라서 저랑 병원도 다녀왔어요. 그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때문에 결혼할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은미자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건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야. 하지만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일이 없던 일이 되진 않아. 임신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까. 아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요구는 모두 없이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희 반지만 나눠 낄 거예요. 집은 회사 근처 투룸 오피스텔로 저희 모아둔 돈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누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들의 지치고 애처로운 눈빛을 보며 은미자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겠다는 대로 엄마는 지켜볼게. 그리고 이왕 부모가 되기로 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렴. 그리고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아이도 태어날 텐데 오피스텔에서 지내긴 어렵지 않겠니? 전에 알아보던 집으로 어떤 게 좋은지 상의해보자. 그녀는 아들과 여자친구를 다독이며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얼굴로 돌아섰지만 며느리가 될 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보다 한 달을 앞당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배부르기 전에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상견례에서 사도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괜히 결혼 전에 튕기다가 아주 튕겨나갈 뻔했네요. 그러며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은미자 여사는 아들이 결혼 생활에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안심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계획대로 아들 직장 근처의 25평 아파트 전세로 정했고 아들은 대출을 받아 독립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고 혼수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고 아들은 돈이 좀 남았다며 그녀에게 통장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통장을 가지고 있으라며 만일을 대비해 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은미자 여사는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사는데 보태렴. 나 결혼할 때야. 너무 오래전이라 살림 채우는 요즘 방식을 모르겠고 너희 시누이도 알아서 모은 걸로 했으니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결혼하면 야금야금 돈이 들어갈 거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최고세요. 그래도 아들 손주라 기쁘시죠? 제가 아기한테 필요한 것들 사는데 쓸게요. 그녀는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이가 태어난 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의 사진을 톡으로 보내주었고, 그녀의 남편은 아들 손주라 그런지 더 정이 간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3대 독자라 손주는 5대째로 이어지는 핏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유난히 귀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녀나 손주나 다르게 없이 모두 예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이 며느리에게 몰래 용돈을 건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과묵하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만 줬어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주 잘 봐달라고 뇌물 준 거예요.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위는 줬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웃으며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은미자 여사는 잘해줄 생각만 했지, 물질적으로 챙겨줄 생각은 못했던 자신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딸아이 생일 모임에 도톰한 봉투를 만들어 몰래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사위는 봉투를 받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 이제 못 와요. 제가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어머니께서 주시면 어떡해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려먹은 값이야. 이제 사업부도 만들고 회사 커지면 좋은 옷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옷 사 입으라고 준 거야. 얼른 받아줘. 사위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옷 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는 은미자 여사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는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사위를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다가오며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께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저번에 줬잖니. 그리고 너 아버님께 용돈 받지 않았어? 사위한테는 이번에 처음 주는 거야. 사업 앞두고 있으니 옷이라도 사라고 준 거란다. 며느리는 볼을 부풀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서운해요. 준서가 이 집 5대 독자인데 저희 준서는 따로 챙겨주신 적도 없잖아요. 아영이는 받은 것도 많을 텐데요. 은미자 여사는 속으로 또 욕심이 나오나 보다 싶었지만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뭐가 하고 싶니? 그러자 며느리는 방실방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차 좀 넓히고 싶어요. 아이 안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고급 외제 세단이었습니다. 은미자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차를 좀 더 큰 걸로 바꾸는 건 좋은데 이건 너희가 타기엔 너무 크지 않니? 성주는 차 없이 회사 다니는데 이 정도면 부담스러워 보인다. 다른 걸 알아보렴. 그리고 차를 나한테 뽑아달라는 건 좀. 옆에서 사위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처남댁, 농담도 잘하시네요. 처남은 아직 이런 차는 부담스럽죠. 혹시 장난감,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 드림카였어요. 신랑은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녀는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재산에 관심이 많은 며느리의 말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사위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어드렸네요. 어머니, 옷은 제가 사 입을게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사위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안 가져가면 나중에 와도 그냥 돌려보낼 거야. 사위는 멋쩍은 듯 봉투를 받아들고 그녀는 그런 사위를 얼른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간 후 그녀의 마음에는 며느리가 남긴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표정이 어두워지며 별다른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미자 여사와 남편은 철학처럼 여겼던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내 사람이 된 이상 뒷말하지 말자. 그러나 며느리 문제에 부딪히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며칠을 궁리한 끝에 은미자 여사가 남편에게 해결책을 제안하자 남편은 좋다고 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개월 동안 바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되자 은미자 여사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점심 같이 먹자. 부부가 먼저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아이들은 약속 시간에 맞춰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자 그녀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 준비한 차를 보여주며 며느리에게 차 키를 건넸습니다. 이 차 맞지? 이제 서운하다고 하면 안 된다. 차 키를 건네받은 며느리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서운하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5대 독자님 태우고 안전하게 다니랬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타고 다닐게요. 그러나 아들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차를 어떻게 타요? 어머니 아버지 타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밀어내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그녀가 아들과 며느리를 다정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할 이야기가 더 남았는데 다 듣고 가면 안 돼. 아들은 이상한 눈길로 그녀를 보다가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딸도 차를 보며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성준애가 저런 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다들 거실에 둘러앉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받았으니 이번엔 사위도 받아야지. 우리 사위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너희도 알잖아. 나는 그동안 그냥 지켜만 봤는데 사위가 와서 우리 말동무도 해주고 아버지 낚시 친구도 돼주고 그간 사위한테 너무 받기만 했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사위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이걸 주기로 했어. 그녀는 서류를 사위에게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자네가 사는 동네에 있는 작은 4층짜리 주택이야. 1층엔 점포 자리가 있고 2층엔 원룸 4호실, 3층엔 투룸 2호실, 4층엔 40평짜리 방 4개짜리 주택이야. 4층에 들어가서 사돈 어른 모시고 살아. 월세도 받고 우리 아영이 교육비도 나올 거야. 명의는 자네 이름으로 했으니 여기 인감만 찍으면 돼. 은미자 여사의 말에 사위는 말을 잇지 못했고 딸은 서류를 살펴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나중에 우리가 더 잘해서 해볼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이건 너희 신랑이 받을 거야. 내 남편이 그간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내가 다 알지 않니? 우리 사위가 최고지. 그리고 이제는 대표님 되시는 분이 번듯한 집이라도 있어야지. 이때 아들이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거들었습니다. 매형, 아무 말 말고 받으세요. 저도 그간 말을 안 했지만 매형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매형은 받을 자격 충분해요. 아들의 말에 방긋 웃던 며느리는 얼굴빛이 어두워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형님네는 이제 사업도 잘 되시잖아요. 저희는 회사원인데 언제 집 사라는 거예요? 형님네만 해주시나요?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더는 너에게 해주는 건 없어. 근처 대학과 여러 기부 단체에 기부할 거야. 물론 우리 손녀 손주들 건 해놨지만 내 몫은 오늘로 끝이야. 남편의 말에 아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가 매달 쓰는 돈만 줄여도 우리가 사는 집 지금 당장 매매할 수 있어. 이유식도 사 먹이고 쇼핑에 마사지까지 다니고 애 엄마가 호텔 스파는 왜 그렇게 다니니? 우리 같은 회사원인데 카드값 너무 나와서 내가 장모님 단골 스파까지 전부 확인해봤어. 아들은 차마 참지 못한 듯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조용히 좀 해. 아들의 속사정을 들은 은미자 여사의 마음도 뒤집어질 듯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눈치 보며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담담히 은미자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희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준서가 어리니까 조금만 더 참자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그리고 차는 두 분이 쓰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호텔 스파를 들락거리면서 허세 부린 거 죄송해요. 아들이 말을 마치자 며느리는 그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내가 5대 독자 낳은 여자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내가 그동안 용돈 줄 알아? 내 아들 내 손주 잘 봐달라고 준 거야. 그런데 뭐 이유식을 사 먹여? 내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우리가 없는 데선 어떻게 애쓰지 뻔하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진 가운데 은미자 여사는 다들 오늘은 일단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사위는 돌아가기 전에 은미자 여사를 꼭 끌어안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차 키를 놓고 떠났고 그녀가 집에 도착해 전화를 걸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아들의 전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져요. 그리고 한 번도 엄마 아빠를 돈줄로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능력 없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은미자 여사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먹이고 입히는 것만은 부족하지 않게 키운 자식인데 장가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며 밥도 못 얻어 먹었다고 하니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면 해라. 너를 존중하지 않는 여자랑 살 필요는 없어. 준서는 내가 아줌마를 사서라도 여기서 키울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못 견디겠으면 그러게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고쳐보려고요. 정 안 되면 그땐 이혼할게요. 준서한테 나중에 덜 미안하고 싶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그녀의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했던 행동이 유치해 보이기도 했지만 며느리의 그간 행적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약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마음 수양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사위가 약속한 대로 사업이 번창해 잘 해내길 바랐습니다. 그의 사업이 정말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가족 문제도 잘 풀리기를 바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겨보자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은미자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아들의 통쾌한 대처가 정말 좋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